2부. 그러면은 왜 찾아야 되느냐? 지금까지 600년 동안 못 찾아놓고 지금 와서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준수방을 차서 2부를.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종께서는 분명히 한글 창제가 세계적인 인류 문화사적인 업적인데 그걸 세종께서 친히 창제했다. 누구나 다 하는데 최근에는 신미대사가 창조했다고 말이야. 이게 저 소위 헛소문이 나돌아가지고 대부분 그게 영화로 나와버리니까 말이에요. 이 세종은 명령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 그래서 예, 네, 그 전에 네, 말씀 아까 그 문제 지금 우리가 그걸 빨리 탐사하게 하는 건데 그 탐사가 개인이 해서는 정부나 문화재청 이런 데서 인정을 안 해요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서울시나 중구청에 의뢰해서 하게 돼요. 종로구청. 종로구에. 예.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아까 우리 이고모님께서 종로구청장을 사직단 행사니 아주 잘하신다고 해서 바로 그 계획서를 네. 빨리 만드셔서 종로구청장을 같이 만나 뵙는. 자, 이 대목에서 박수 쳐야 됩니다. 딴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김 교수님께서 아까 그 탐사 계획서 그 여기 저 정부 사업으로 네. 제안서를 만들겠습니다. 작성해야 돼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지금 그럼요.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모님하고 종로구청장을 만나서 네, 이것 좀 그리고 종로구청장도 여기 세종대왕 나신 곳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니까 네.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나왔으니 빨리 넣자 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걸 하고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돼.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사직단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천지인이잖아요. 곡식이잖아요. 그게 종로에 있는데 종로구청장이 언제든 재관을 해요. 재관을. 이 구청장이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베끼고 입히고 절을 시키고 그랬거든요. 어제도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이대로 저분한테 내가 종로구청장은 내가 조금 안다 그랬는데 또 지금 확장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가서 얘기하면 관세는 못하겠죠. 내가 몇 년 동안 옷을 베끼고 입혔으니까. 예, 저는 항상 이 만나서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가 굉장히 높은 담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굉장히 힘든데 수월할 수 있다. 아 저기 이제 헌관이니까 이제 잘. 혹시 제가 발표한 것 중에서 제가 뭐큰 아니 감사하다는 말뿐이 못해. 들으려고 저거 하니까. 예, 이게 들으시고 나중에 의견 있으시면 2부까지 끝나고 하시죠. 2부까지 끝나고. 예.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준수방에서 분명히 창제 연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보따리를 들고 초수에 갔는데 그 이전에는 그럼 어디서 했느냐? 그래서 저는 그 한글 창제의 산실이다. 대전제로 이 가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112일이라는 117일과 최종 조율을 한 곳이 청주 초정 약수터인데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채말리 상소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역으로 기록에는 그냥 갔다고만 나와 있어요. 초술에 갔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 도중에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게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왜냐하면 네. 세종대왕 그 할아버지가
나는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만화님이 6분이잖아. 네. 근데 둘째 분이 이 청주 김씨야.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야, 아니 거기가 그 양반 나신대야. 예. 신빈 할머니가. 예. 내가 거기에 맞자손인데 맞지. 그 할머니가 육형제를 낳았거든. 그러긴 거기를 가셨을 거다 이거야. 예. 그리고 거기 가시다가 그분을 만나 가지고 아마 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그거는 시차가 있는데요. 근데 청주 김씨만은 틀림없습니다. 저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흔히 우리들은 집현전에서 집현전 학자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했다. 이런 것들이 헛소문이라네요. 예.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요. 이제 제가 또 이제 왕명으로 만다. 그 다음에 신미대사가 창조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강상훈 박사가 지금 많이 아니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저 학자로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왕조실록도 안 들여다보는 사람들. 고려대학교 장영 교수나 이번에 그 뭐죠? 영화 나라 말씀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썼던 사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현전에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왜 할 수가 없었냐면요. 12명 중에서 7명이 반대고 6명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집현전에서 참아요? 그러고 또 유족 측 주장이자면 박연 측에서는 박연이 다 해놓고 세종대왕이 살짝 도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헛소문들을 완전히 깨부시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자, 이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세종대왕의 가계를 살펴보면은 지금 말한 이제 그 소현 왕하고 영빈 김씨, 신빈 김씨에서 6 왕. 육형제 이제 내가 계양군이야. 계양군파의 이제 후손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청주 원하시니까 아주 여하튼 그런 연고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사실 한글 프로젝트는 이 국가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프로젝트였어요. 왜냐하면 밖에 알려주면 골치 아픈 일이 있다. 명나라 만약에 이것을 명나라가 알면은 그 나오지만 이 소위 제후국이 제왕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걸 이제 가족 프로젝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상의했던 분이 신빈 김씨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제가 실험 음성하게 조교로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공주라고 해서 공주가 2분 계셨는데요. 이분이 13살 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공주는 한 분인데 이분 죽산한 씨에게 시집을 갔는데 여기에 이제 세종이 고민을 한데 문제를 풀어줘 가지고 노비와 토지를 하사받았다는 기록이 죽산한 씨 대동보에 그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번째가 정의공주, 소위 변은 토착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문종, 진양대군, 금성대군 이 3사람한테는 운해를 번역하라고 했습니다. 운해 번역이 언제냐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고 1443년 12월 동을 해놨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상순이 됐죠. 그 창제한 2개월 때 이제 여기 소위 아까 말한 갑자상 반대 이걸 이제 다 번역을 하고
상 줬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아까 말한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그 유명한 가짜 상소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이 전체 가계를 해서 이 준수방에 관련된 분들이 이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세종 가계만 이렇게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것은 차차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세종 가계만 말씀드리고요. 네, 넘어가시고. 자, 요 신빈김 씨, 요 누구더라? 하여튼 그 대왕 세종에서 이정현 이런 신빈김 씨가 나오는데 이 신빈김 씨는 아까 말한 대로 6 자녀분을 다 낳고 굉장히 다 잘 길렀습니다. 지금 아마 저기 화성에 화성에 어떻든 왜 그러면 제가 신빈김 씨 할머니를 실험음성학의 조교 역할을 했겠느냐. 여기에 저는 오래전부터 이 가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는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의공주가 한 일은 변음토착이었습니다. 변음토착이라는 말은 중국말이 원나라한테 지배당하면서 발음이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변음이 됐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토착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아마 말한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아설순치후 이걸 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정음이고요. 나머지 변치 변궁을 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음계로 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변치 변음을 소위 2개를 더해서 삼각형하고 리을을 추가로 만든 것이 이 정의공주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변음이니까 뭐 음이 변해가지고 토착시킨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음악적 왜 변음인가 하는 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의공주야말로 이 한글 창제에 엄청난 공헌을 했던 가족 프로젝트 중에 제일 아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집현전에서는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으로 완전히 나눴습니다. 12명인데 6명은 찬성파입니다. 문종, 세종, 요거는 이제 왕실이니까 최항, 박평현, 신숙주, 이설로 이게 강의하는 집현전이 아니고 5분이 찬성파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세종실록 26년 본에서 이런 말이 나 집현전 교리 최항 원문으로 운해를 번역해 하고 그 다음에 그 책임자를 동궁과 진양대군, 진양은 나중에 수양대군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안평대군을 그 일을 관장해서 모두 완성해서 상까지 다 주었습니다. 공력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상을 거듭 내려주고 이게 다시 말하면 훈민정음을 창제해가지고 중국의 운해라고 하는데 이 운해는 이런 한문책이었습니다. 이 한문책을 한글로 번역했다. 최초로 한글 창제해서 하고 한글로 번역합니다. 이런 게 완전히 이렇게 다 나와서 이게 언제냐면 세종 26년 2월 10일에 16일에 완성을 해서 상까지 다 줬어요. 그런데 다음. 그런데 이제 소위 2월 20일 사흘 후에 이제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그때 누구냐? 부제약 최만리, 직제약 신석조, 직전 김문, 은교 정창, 부결이 하이지 등등등등 7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12명 다 한데 5명은 찬성받고 7명은 반대파인데
여기에서 이 한글이 만들어졌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이 나갔는데. 상이 나가 아니 그 사람들은 왕명을 받고 이미 상 받고 말이야 다 했는데 이때 이제 이 뒷북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소외감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그 역사는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7일은 의금부에 이제 했다가 그 다음날 석방을 하죠. 근데 두 사람만 석방을 안 합니다. 김문하고 정창소는 저쪽에 내치고 그 다음에 김문은 말 바꿨다고 해서 그 곤장치고 그럽니다.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찬성하더니 왜 지금은 반대했느냐 서미가 두 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사람만 하고 끝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잘 해야 될 것은 소위 지편전에서 창제가 이루어졌다. 그것도 왕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우리 한국의 인문학자들 절로 보는 것은 여기에서 이런 맹백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대로 월미대사, 신미대사 하는 건 저 고려대학교 장모 교수입니다. 국문학과. 이런 것도 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가장 기초적인 것도. 네. 네,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결국은 훈민정음 창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지금까지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현전에서 아니 경복궁에서 경복궁이 아니더라 이거죠. 보니까 아까 말한 청주의 초수리에서 눈병이 났다. 또 신빈 할머니가 아까 신빈 김씨가 고향이 거기다 하니까 아마 초수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엔가 복원돼서 이렇게 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아까도 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채말리가 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청주 초수리에 거동하시는데도 특히 연사가 흉년인 것을 염려하시어 호정하는 모든 일을 힘써 간략하게 하셨으므로 전일에 비교하면 10의 8구는 줄어들었고 계달하는 공무에 이르러도 또한 의정부에 맡기시어 여기까지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고 다만 업문 같은 것은 국가의 급하고 부득이하게 기한에 맞춰야 할 일도 아니온데 어찌 이것만은 행제에서 급급하게 하시어 성공을 조섭하는데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예, 이어서 여기에서 창제했다는 것을 반대상소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기록을 보니까 117일입니다. 제 작품 체류 중에 최종 마무리를 하고 28년에 드디어 이제 반포를 했다. 이렇게 아까 운해 번역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최종 마무리하고 28년 10월 상순에 드디어 그게 이제 우리 한글날입니다. 자, 그러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어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어서는 한 군데냐? 아니더라 이거죠. 적어도 두 군데입니다. 그 이어서를 이제 제가 저 실록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어 또는 이어소입니다. 이어소는 이제 궁을 짓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공주나 대군의 사절을 방문하는 것도 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찾았죠. 세종. 근데 주로 이제 15년 이후인데 세종실록 7권 2년 무학명단의 신궁을 조성하라 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앞에 연희궁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맨 이제 거기 가서 계시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세종대학께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궁에서 안 입고 이 사가로 가거나 다음에 행제소 또는 행궁, 이어소 이런 데 계속 하는데 이 기록이 어마어마하게까지는 안 돼. 무지 한 50번이 넘게 나옵니다. 실록에. 그래서 찾아와 봐서 이제 한글 창제와 관련한 것을 했는데 특히 23년 9월 21일 이어소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경복궁에 있다가 이어소로 돌아간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준수방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준수방이라는 것은 명쾌히 안 나와 있지만 준수방에 갔다. 23년이면 이게 창제하기 한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마무리 작업도 하고 나중에 주요한 작업은 거기에서 했다. 또 그 이외 대군집, 공주, 사가에는 다수가 이어졌고 저는 이제 안맹담이라고 그래서 영풍인가 그렇죠? 사이 정의 공주 중에 2번이나 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축산한 시의 대동보의 기록하고 실록을 기록하고 마주치는 점이 여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는 연희공터인데 연세대학교 국내에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저쪽에 잠실이 동잠실이고 이쪽이 서잠실입니다. 왕비가 와서 잠실을 했던 그런 터의 비석입니다. 연세대학교 구내에 있습니다. 네. 또 다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와 같은 거는 이제 문헌 기록이고 실제 저는 음성공학자 제가 전파공학을 하는데 음성공학 전문가에서 이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뭐 그렇게 술을 안 사셔도 저는 계속합니다. 제 전공이니까. 넘어가시죠. 팔자죠. 뭐 넘어갑시다. 그럼 어떻게 했냐? 자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이 광경에 가장 분노합니다. 세상에 세종대왕이 여기 있고 여기 누구냐면 이제 그 의녀인데 의녀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가르마를 이렇게 거기 아시죠? 저 뭐죠? 그 우리 그 음식 그 하는 장금 대장금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의녀로 이렇게 뒤에다가 가르마라고 합니다. 그 대장금 그걸 쓰고 여기에 진단을 하는 건데 이게 궁녀가 함부로 와서 진단한다? 왕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여튼요. 예. 그래서 저는 발성기관을 상영했다 했습니다. 기억은 그 혀가 폐쇄하는 그런 형상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발성기관을 상영했다고 했는데 그 상영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나는 부관이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그 당시에 기계가 없으면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비인후과 같은 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밑에 보거든요. 근데 이게 더구나 이건 누굽니까? 신미대사는 아니고 뭐 맞아. 환관을 이게 궁녀가 와서 이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넘어가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 발성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성대라고 해서 울대라고 하는 울대에서 이렇게 입술로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그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이게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3점을 찍어 가지고 보면은 무슨 음이 발생한다는 걸 파형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해놓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파형을 음악으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음향적 기표법이라고 파동력학적 표현을 해야 여기서 나오는 글자가 어디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설근 폐후 지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혀뿌리가 폐의 뒷구멍을 막는 모습이다. 그게 기억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부학적 이야기를 해놨는데 기록에만 있고 실제로 이걸 증명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최초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한 20년쯤 됐습니다. 누구죠? 김석연 교수. 김석은 교수하고 저하고 여기 우리 학교 산부인과 교실에서 연속 촬영한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1초에 4카트씩 찍어내는 것을 가지고 요게 이제 바륨을 머금고 발음을 하고 이걸 사진 찍듯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기억을 하니까 요렇게 요게 지금 넘어가는 건데 이 혈근이 설근이 폐후 지형 후를 목구멍을 막는 모습이더라고. 그런데 굉장한 것은 이 목구멍을 막는 것이 쌍기역을 하니까 더 막히더라. 그러니까 2번 이렇게 한 겁니다. 기역은 더 막혀서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해보니까 막히는 정도가 기역, 쌍기역이 전체적으로 이 문자 모양하고 똑같더라. 저는 이거 20년 전에 찍었는데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다. 예, 그래서 기억이 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설금폐우 지형이다. 그러니까 혀뿌리가 요 목구멍을 막는 그런 형태다. 예, 이거는 실험 안 해보면 이건 모릅니다. 누구하고 했겠어요. 그래서 신빈김 씨한테 부부간에 아주 금슬이 좋았습니다. 이분하고는. 그래서 신빈김 씨가 조력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고정으로 했는데 이걸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 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제가 이걸 20년 전에 김석연 교수라고 미국의 분이 이게 박사 논문이거든요. 근데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찍었어요. 근데 아무도 인용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석학이 했는데도. 왜냐?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소위 3D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자. 약 지금 있는 기계로 하면 한 10억 정도 여러 사람하고 이게 초음파 단층 촬영을 개발해서 하려면 한 50억 정도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조달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예. 아까 그 똑같은 그죠. 근데 박연이 창제했다는 것은 음성과 음악은 똑같이 이런 소위 보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말을 이렇게 4옥탑으로 각각의 높낮이를 가지고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넘어가시고 끝인가? 아니 제일 앞에 하나 아까 좀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천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한 3, 4년 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장선호 박사, 여기 장선호 박사. 예. 저하고 해서 2015년에 천지인이라고? 예, 천지인을 이렇게 가서 살펴보니까 요게 동그랗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고 수평으로 이렇게 일어서게 요 울대 있지 않습니까? 울대 모양이 그렇게 나오더라. 천지인으로 나오더라. 예, 천지인으로 나오더라. 모음 삼재도 목구멍을 벗었다는 거잖아요. 목구멍하고 여기 입술 그것을 이제 울대 이 세 개를 각각 상형을 해. 그럼 지금까지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상형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렇지. 예, 천지인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울 때를 볼 때 그렇게 됐다. 그렇죠.
이거 이제 증명 요것도 아까 말한 동영상으로 다 찍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한 초음파 CT 스캐너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요즘 엑스레이 CT는 굉장히 마찬가지로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해야 되겠다. 예, 여기까지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하면 할 수 없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면 늦어지는 겁니다. 저 20년 걸렸습니다. 예. 박수로 내가 끝나고 내가 그 신빈 할머니 우리가 27대 왕에 다녀보면은 네. 그 참 비문이 다 있잖아 비석이. 네. 근데 제일 최고의 잘한 그 비석이 신빈 할머니 비석이야. 네. 그 가리비인데 네. 그 돌에도 있어 중국에서 그걸 실어왔다는 거야. 아, 그 돌을. 네. 그래서 그 지금 화성 그렇죠. 묘소 네, 거기니까. 거기에 이제 그 비석이 쓰러지는 거를 그걸 우리 계양군 자손들 육군 파가 돈을 안 내서 내가 그 경기도 문화국장이 마침 우리 세종당의 영배군 자손인데 저 아까 거기 가서 신빈. 사정원 해가지고 신빈. 1억 2천을 받아가지고 비문을 내가 다시 지었어요. 비각을. 근데 비각을 지었고요. 비각을 내가 묘갈명은 있습니까? 있죠. 아니 원래 묘갈명이 예, 거기에 혹시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예, 예. 그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저기 아니 아까 나는 거기까지만 얘기 할게 더. 탤런트 이정현이라고요. 예. 도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도중 하차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저기다 하려면요 신빈 씨를 어떻게 영정도 없으니까 지금에 있는 탤런트의 모습을 그대로 밀랍 초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긴 뭐 문화국장이 마침 우리 세종당의 영배군 자손인데 거기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1억 2천을 받아가지고 비문을 내가 다시 지었어요. 비각을. 근데 보니까 지었고요. 비각을 내가 묘갈명은 있습니다. 있죠. 아니 원래 묘갈명이 예, 거기에 혹시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예, 예. 그 내용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아니 아까 나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더 얘기하자. 예, 아까 그 신빈 씨 여기 이거 아니 사진 신빈기 씨 그 사진이 그 어느 부자가 될 양반이요. 예, 응? 예, 응. 탤런트 이정현이라고요. 예. 도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도중 하차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저기다 하려면요 신빈 씨를 어떻게 영정도 없으니까 지금에 있는 탤런트의 모습을 그대로 밀랍 초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긴 뭐 여기 내가 여기 앉았기도 부끄럽구만. 세종대왕 그런 어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진이. 어진을 그 일본 놈이 가져갔다는데 예, 그걸 찾을 길이 없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제 그게 초상 그려놓은 거는 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 세상을 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기다가 명지에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스님 하나 그려주고 보통 1,000만 원, 500만 원 받아. 최 교수님, 지금 우리 지 교수님 제가 오래됐는데 오늘 새삼스럽게 느낀 게 500년 전에 이제 세종대왕 이제 그 500주년이죠, 굉장히 600년. 주기 600년. 저기는 600년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한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유일무이하게 이러한 엄청난 정말 훌륭한 이 창제를 하셨는데
지금 600년이 지나가지고 진 교수님 같은 분이 죄송하지만 미친 분이 있다는 게 난 정말 갑자기 표현을 또 너무 격렬한 표현을 또. 예, 그런데 준수방 이제 그 탐사하는 것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후반부 이걸 들으면서 진 교수는 혼자만 지금 이제 정말 혼자서 열과 성으로 해가지고 그 많은 이제 연구를 하셨어요.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것은 후배가 양성이 돼야 됩니다. 일단 서울대학이라는 대학에서 합니까? 그동안에 지금 이제 발표 안 되고 또 본인은 이런 거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데도 관심이 없잖아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게 준수방만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새로운 분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세종대왕 스스로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했듯이 진 교수님이 그 사라지기 전에 오늘 왜 진짜 미쳤다 사라졌네. 너무 150세 사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민족 큰 자산, 우리 민족의 자산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게 제대로 지금 저 전달도 안 되고 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사장돼 버릴 거라는 게 너무 아쉽고 열과 성이 있을 때 이럴 때 그 이 후학들이 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전문 분야별 여기지만 여기 기술 테크닉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탐사도 그냥 있어야 해가지고 되고. 정말 이거는 이 저기 가문에서도 남을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이런 엄청난 업적이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후세로 전달이 돼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한글 창조에서 이렇게 600년이 흘렀듯이 그분의 의대한 업적이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피상적 역사 이렇게 나오고 뭐저 훈민정음 뭐 나와도 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엄청난 이게 이 자산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체계로 정리가 되고 또 기술도 저 양자까지 하셨으니까 이왕 이제 이렇게 그냥 그 혼자만 해가지고 화도 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이왕 이렇게 좀 모이는 김에 그러한 쪽으로 같이 준비를 해와서 약간 모이면은 답이 나온다고 하듯이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만 아니, 한 잔 술만 아니, 있으면 아니. 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도 뭐 미치는 사람이거든요. 예. 왜 미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일컬어 우리 전주시방에 500만이라고 그러는데 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나 하나 썼어요. 50년을. 그 거기 미쳐가지고 우리 안 씨구가 이혼하고 다른 데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일찍 가셨는데 나하고 한번 둘이 미쳐보려고 그럽니다. 예. 예. 아니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친 동지들이 너무 많아요. 저 대구 선생님. 예, 저 그리고 여기 저 세종 한글 만든 거에 대해서 그 신미대사가 만들었다고 또 영화에서 그러는 바람에 충북 보은군에서 정인품 소나무가 앞에다가 정인품. 그저 말하자면 훈민정음 공원처럼 50억을 들여서 만들면서 신미가 만든 것처럼 다 이렇게 저렇게 동상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잘못된 것을 한글단체에서 가서 바로 잡아야 되겠네. 작년에 바로 잡았어요. 그 얘기해가지고 완전히 바꿨고 사실은 한글은 세종이 만들었지만 다 만들고 나서 많은 사람이 도와줬어요. 만드는 건 중국 때문에 몰래 숨어서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아들, 딸이 많이 도와줬고요. 불교 쪽에서 이제 전에는 쳐다보지 않다가 이렇게 한글이 뜨니까 거기다 숟가락 하나 놓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잘못을 가르쳐줬고 내가 우리 진 교수님하고는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그 바로 잡은 걸 가지고 법주사 그 불교 쪽에서 불교가 한글을 알리는데 제일 처음에 한글로 쓴 글이 불교 석가모니 사암이나
또 우리 전주의가들의 그 조상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주사와 불교와 보은군에서 이번에 한글 문화관을 다시 갖다 지어요. 짓기 위해서 그거를 그 전에 애쓴 그 역사를 그렇게 해서 그제 거기서 학술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축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또 많은 몇백억 들어가게 생각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면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미대사 쪽 특히 법주사에 있는 어떤 스님 또 거기에 가 계셨어요. 신미대사가. 근데 상당히 언해하는데 애쓰고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람 해각존 시구를 줘라 해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인용해서 자꾸 신민대사가 했다 하다가 이제 아니라는 게 다 밝혀져. 대신 한글을 알리는데 불교가 신비대사가 엄청 애썼다. 그걸 그 인정해. 세조가 선생처럼 이제 세조보다는 나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법주사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다가 소나무가 좋은 게 있어서 정의품 벼슬까지 준 거예요. 그 남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조가 그 신미대사를 좋아하고 또 그 도와주었느냐 하는 거는 확실하다. 그러나 한글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다 만든 다음에 신미대사를 만나고 불교 언해하는데 도움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내가 뭐 다른 거 헛소리 하는 거는 이제 다 잠재워졌습니다. 그 근래 이제 신미대사 얘기만 나왔는데 그 보은군에서 그제 그 송리산 그 산 속에서 학술대를 하게 됐고 앞으로 거기다가 한글 문화관을 우리 똑같이 있듯이 그거를 지키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보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에꼴드 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말 대개 보면은 뭐 하자고 그러면 꼭 갑질하려고 그래요. 시작을 해놓고 보면 아 이거 중요하다 하면 그때서 이제 아 우리 정부가 다 할 일이니까 돕지 이러지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절대로 힘들어요. 누군가가 작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네. 시작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이제 지금 전문가 그리고 제가 그 한글박물관을 셋이 가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절대로 관청에서 주도하면 안 되고 그 새로운 뭐 조직을 하든가 해야지 전부 그냥 그렇습니다. 밑에 내고 안 되니까 전혀 딴 데가 있어요. 네.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록 여기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준수방을 찾아서 시리즈 2로 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한 10개가 넘습니다. 세계문자박물관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면 세종과 그 신하들에서 백인 사진, 그 동상, 밀랍,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그 세종이 우리 역사에 미친 것을 뭐 600선 그림이 있었는데 아까처럼 600선 그림을 그 밀랍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것 등등. 그러니까 저기에 찾고 거기에서 문화관 뭐 만들고 기념관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 콘텐츠가 있어요. 컨텐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필요하니까 집은 이렇게 짓고 이 지은 집은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근데 절대로 저기 들어가면 그런 방법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컨텐츠가 이게 값이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